네, 최근 이 중국 소비주들 이 연휴 이후에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에서 이 부동산 위기로 시작된 이후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앞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니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연구님, 최근에 중국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오늘 좀 생생한 이야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최근에 이 부동산 위기 등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GDP 관련해서는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어지면서 이 중국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편에서는 이 각종 지표 개선을 또 근거로 이 바닥을 치고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님 님이 직접 중국에서 보셨을 때 좀 이러한 상황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우선은 제가 국경절 전주에 상해에 다녀왔고요. 예. 가서 현지 증권사 직원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소비재 기업들 한 네 군데 정도를 같이 탐방을 했습니다. 예.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한 내용은 이제 외신에서 말하는 중국 분위기 대비해서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좀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증권사에서도 3분기를 좀 바닥으로 완만하게 반등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고 여러 경기 지표나 이제 부동산 지표도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컨트리 가든 얘기를 그쵸. 해야 할 빼놓을 수 텐데요. 없죠. 예. 네, 방금 디폴트 위기에 닥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컨트리 가든은 우선은 친정부 기업이고 최대 민영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파산하게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60%가 계속 지금 가격 하락하고 있는 3, 4선 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적 쇼크에 따른 단기 유동성 문제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해에 가서 현지 경기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소비는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입량이 높은 쇼핑몰 같은 데나 이제 관광지 같은 데가 평일에도 굉장히 사람이 많고 활기띤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외식이나 쇼핑을 자제한다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최근 업데이트된 거 보게 되면 중국 8월 국내 도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9년에 40%를 넘어섰고요. 국내 중국 항공편 탑승률도 지금 한 19년도에 95%까지 회복을 한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외부에서 생각했던 그런 우려의 목소리보다 직접 이 현지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소비들도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 중국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중국의 이제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이제 진입하는 국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는 나쁘지 않았다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지 소비 트렌드 좀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선진국형 소비를 따라가는 모습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우선은 해외 브랜드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 형상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자국 브랜드도 카테고리나 가격대별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를 대체할 로컬 브랜드들이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를 들면 나이키 와 비교했을 때 안타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유니클로라고 불리는 하이란즈지아가 20대 남성 양복을 한 10만 원에 팔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소비재 브랜드는 특히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기능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빨리 따라잡힌 모습을 저는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국 소비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국경이 풀리면서 조금은 트렌드가 시들해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애국 소비는 그 가치라는 것을 소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국가를 사랑하는 개념에서 이제는 친환경이라든지 상생이라든지 이런 ESG 소비로 좀 변화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선진국형 소비 형태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 내에서 소비 성향이 바뀌다 보면은 국내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간 이제 국내에서 봤었을 때 화장품주들 하면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또 이것 중심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영향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선은 낙관적이지는 않은데요. 예전처럼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화장품을 바리바리 싸가던가 아니면 의류를 막 사가는 현상은 점점 적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도 이 자국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예.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브랜드를 선호할지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올리브영 같은 H&B 스토어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예. 이거에 더해서 이제 단체 관광이 풀렸으니까 단체 관광 코스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면세 업종도 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변화 때문인가요? 뭐 그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를 많이 좋아했다면 지금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연휴 동안 이 중국인 관광객, 우리나라에 온 중국 관광객 늘어났다고 했지만 이 씀씀이나 이런 구매력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관광객 효과 이번에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우선은 문화여유국에서 이제 추산한 중국 관광객 국경절 연휴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예. 컨센 대비는 하회를 했지만 전반적인 수치는 나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중국 국내 여행객 같은 경우에 한 8.9억 명 정도여서 전년 대비 86% 증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내 여행 매출 같은 경우에는 7,800억 위안 정도여서 전년 대비 한 140%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제 다만 최근 주가가 소비자 주가들이 많이 빠졌던 이유가 그쵸. 국경절 연휴 특수가 국내 소비재 기업에 주는 영향이 매우 낮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런 국경절 특수가 국내 소비재 실적에 도움을 주기는 아직 일렀고요. 설명을 드리면 8월 10일에 단체 관광이 풀리고 한국으로는 항공편은 아직 증편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면 국경절 연휴까지 2달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중국의 로컬 여행사들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공편, 숙박편, 그쵸. 숙박 시설 이렇게 예. 2개가 필요했는데 그걸 좀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2달의 짧은 시간 동안은. 그리고 사실 한국의 추석 연휴 기간이랑 겹쳤잖아요. 예. 근데 한국인들도 추석 연휴 피크 때는 뭐 호텔이나 맞아요. 항공권을 네.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이 면세 업체들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런 피크 주간보다는 그 전주, 9월 넷째 주, 셋째 주에 중국인들의 객수나 면세 예. 매출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수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항공편이 증편되고 관광 상품이 좀 활성화되면은 확실히 예. 이제 소비재 기업에 기여할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최근에 특수는 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중국 소비주들 좀 실적 기대감 어느 정도로 바라보시나요? 사실 기대감은 이미 이제 상반기 정도에 선반영된 이후 예. 연휴 2주를 낀 이 2주간 동안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예. 주가는. 맞아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경절이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예. 뭔가 국내 기업에 이렇게 실적에 기여가 많이 안 됐던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실적만 보게 되면 2분기 대비해서 또 3분기가 매우 좋아지는 모습은 아닌 게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예. 3분기를 또 나눠보게 되면 7, 8월은 생각보다 좋았던 게 아니고 9월은 좀 눈에 띄게 좋아지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영업계열수의 2분의 3이 크게 두드러지게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3분기는 조금 2분기 대비해서는 평이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하지만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중국인들 입국이 많아지면 예. 뭐 중국인뿐만 아니라 방한 외국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주가는 또 면세만 놓고 보면 이미 23년 초반으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진출한 여러 회사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실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쵸. 더네이처홀딩스라든지 감성코퍼레이션이라든지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국가 진출해서 매출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을 기점으로 해외 매출의 빠른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이 4분기에 또 이어서 이 내년까지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중국 소비주 가운데 하반기 좀 주목하시고 계신 탑픽 어디를 꼽으실 건가요? 여전히 하반기 놓고 예. 보면 면세일 것 같고요. 예. 면세 매출과 영업이익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호텔신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중국 경기는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중국 관련 부정적인 센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오히려 이렇게 소비가 안 좋으면 부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중국 뉴스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호텔신라이기 때문에 호텔신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 이제 한세실업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2년 내내 좀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재고 디스타킹이 지금 1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는 내년 초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는 이미 높아진 환율 때문에 일정 부분 낮아진 수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내년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간 미국 경제가 더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디스타킹했던 물량 일정 부분만 채워도 충분히 전년도 기저를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중국 현지 상황 직접 다녀오신 이혜니 연구원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탑픽 호텔 신라와 한세 실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혜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